윤석열의 부친이 이미 윤석열이 계엄 등 정신 나간 짓을 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굉장히 이상한 감정이 들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의 부친은 자신의 아들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종찬 광복회장이 윤석열 부친이 살아생전 자신한테 남긴 말을 전했는데 충격적입니다. 국힘당이 그래서 더 문제라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동조당이라는 말 하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내란동조 행위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내란동조당이라는 말을 참 싫어하던데 내란에 동조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내란 사태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사실상 방해했다. 탄핵 절차에도 비협조하고 있다라며 사실상 특검에도 반대하며 수사도 방해하고 있다. 이게 내란 동조가 아니면 뭔가라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이어 후세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조금은 생각하고 살라며 국민의힘은 이 시대의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이다.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대통령은 내란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은 대통령이라면 무슨 짓이든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대통령이 입법, 사법, 행정권을 통째로 장악하고 제멋대로 시도한 게 이번 내란 행위 아닌가라고 꼬집는가 하면 맹추위 속 국민들은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광화문으로 나선다며 정작 국민의힘은 주권자들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다고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이종찬 광복회장을 긴급 예방한 뒤 나라가 누란지위에 빠지는 듯한 위기감에 참혹한 심정이라고 토로한 사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종찬 회장은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너무나도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고 냉정하게 국민의 지혜를 믿고 가야 한다고 했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JTBC의 다큐멘터리에서 이미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지 윤석열 부친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윤석열은 대통령감이 절대 아니고 일반 시민으로서도 부적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 탄핵을 넘어 국민들이 모두 통쾌해할 만한 처벌까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저한테 요구한 것이 있어요. 뭐요? 우리 아들이 뭐 모르고 자라서 좀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에 너무 집착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혹시 문제가 있으면 꼭 좀 충고를 해주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셨는데 이종찬 광복회장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반대하는 편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3번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장과 4선 국회의원 출신의 이종찬 광복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친구의 부친으로 윤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권에 굉장한 부담을 줄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신을 썼습니다. 예, 그 정말 내가 그 과거의 50년간의 무슨 우리 인연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국민된 입장에서 지금 이것을 간단하게 보지 마십시오. 이게 자칫 발전되면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3번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며 모욕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위기라고 느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잘못 들었는지 전자결제로 이걸 발령을 내더군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너의 편지는 내가 볼 필요가 없다는 선언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죠.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얘기를 왜 제가 합니까? 위기라고 제가 계속 경고를 했는데도 네 얘기는 듣지 않겠다 하는 얘기는 그건 저에 대한 제가 모욕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광복절 행사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입장한 이 인물, 바로 이종찬 광복회장입니다. 광복절 행사인 만큼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서 함께할 기회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종찬 회장이 올해는 이 행사에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가지 않게 된다면 광복회의 사상 첫 불참이 됩니다. 이종찬 회장, 윤석열 대통령 친구의 아버지라서 사석에서는 대통령이 아버님이라고 부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불참의 의미가 더 커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 불참의 원인, 바로 독립기념관장 임명 때문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대한민국이 시작이 되신 겁니다. 이렇게 뉴라이트 사관과 궤를 같이 하는 발언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광복회 측은 중앙연구원장과 독립기념관장 등 연이은 인사에 대한 반발 의미라며 특히 독립기념관은 국민 성금을 바탕으로 개관을 했는데 더욱이 이런 분이 관장이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삐걱대는 광복절 행사, 앞으로 파장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광복 회장님도 저기 증언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피 회피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그 부회장님께는 질의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 오해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영섭 증인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저기 시작하기 전에 저기 독립기념관장 저 비서실장님 자리 잠깐 비켜서 우리 광복 회장님 그 자리 좀 모시도록 하세요. 이게 예. 뭐 시간에 예. 따라서 질의하게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자리에 광복 회장님 좀 앉으셔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예. 그 마이크도 입에 좀 갖다 준비 좀 해드리시고. 대단히 미안합니다. 제가 저 청각이 아주 나빠서 여러분의 이 질의를 잘못 들으면 잘못 답변을 할 것 같아서 이 보좌 요원의 좀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네, 양해해 그래 주시기 하십시오. 바랍니다. 예, 그래 하십시오. 네, 질의하겠습니다. 그 독립기념관장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구성할지는 독립기념관의 이사회가 결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종찬 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독립기념관 이사 자격으로 임추위 구성하는 회의에 참석을 하셨었죠? 네, 참석했습니다. 예, 임추위에 누굴 추천할지는 전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인데 이사회 당일에 미리 준비된 임추위원 후보 목록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PPT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보시면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 대상 11인이란 목록이 있습니다. 네, 위원들은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사회가 열리기도 전에 후보 목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록을 보면은 우리 회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십니다. 왜 목록이 만들어져 있느냐. 근데 제기를 했음에도 이 잘못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미리 준비된 목록에서 임추위원이 정해진 게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임추위원들이 이거 어떻게 선정됐느냐고 물어보니까 예. 장관이 선정한 임추위원이라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이 그건 사실과 장관이 다릅니다. 만든 목록이기도 하지만 우리 오영섭 그 이사님께서도 사실은 보훈부가 주재한 회의에 71회나 참석을 하시고 보훈부로부터 약 2천만 원이나 회의 수당을 받은 그 회의 숫자가 특수 관계라고 정확치가 질문 안 않습니다. 했습니다. 예. 라고 볼 수 있어서 이게 이런 관계가 있는 위원장과 우리 이사회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만든 목록으로 이 임추위 위원이 추천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문제 제기를 좀 드리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추위 위원 중에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이종찬 회장님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오영섭 이사님, 당시 임추위원장님 고의로 뉴라이트가 아닌 위원들만 제척했다 해서 위계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되셨죠? 예, 사실이 아닌 걸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예, 예 아니요로 대답하세요. 예, 예. 독립운동가 후손인 김진 광복회 부회장 심사 당시에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심사위원을 기피하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혹시 회장님 오영섭 당시 위원장한테 기피 회피 신청하라고 말씀 들은 적 있으십니까? 예,
그 김진 부회장이 광복회 부회장이기 때문에 기피하는 게 좋겠다 해서 기피를 했고, 또 한 사람은 김정명 교수인데 역시 기피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는 내가 잘 알지만 그 아들은 내가 잘 예. 모르는데 왜 기피를 해야 되느냐고 이의 제기를 해서 그는 기피를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회장님,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짧게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오영석 주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네.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당시에 제척과 관련된 규정이 있었습니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 규정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제가 그 규정은 보지는 못했고. 네, PPT로 준비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예. 거기에 보시면 응시자와 친족 관계, 근무 경험 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죠. 보면은 오영석 위원장은 본인께서는 김영석 관장이 당시 이사장으로 있었던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산하의 대한민국사 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한 바 있죠. 25일간 근무를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근무를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근무 경험 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종찬 회장님한테만 얘기하고 본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이종찬 회장님께 그 심사에 빠지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허위로 증언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그 자리에 내가 저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관장님만 아니요 회장님만 계셨던 게 아니고. 네, 보이시죠? 그 지금부터 증인들도 누군가가 여러분, 독립기념관 직원 네, 알겠습니다. 있었습니다. 다 네, 같이 대답 그만하십시오. 보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리고 이종찬 회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 후보자들 평가하실 때 채점표 수기로 점수 체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으신가요? 예, 점수를 썼어요. 예. 썼는데 사실은 맨 마지막에 이것이 공정치 못하다고 제가 네, 판단했기 그거는 제가 때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회장님. 점수 자체가 무효화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PPT를 봐주시면 왼쪽에 있는 평가표가 회장님이 주신 점수인데 네. 회장님께서 원래 연필로 작성하셨다고 하셨죠? 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적혀 있는 필체가 회장님의 필체가 맞으십니까? 예. 이게 맞으신가요? 제가 보면은 일단 연필로 작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펜으로 되어 있고요. 회장님 필체냐고 여쭤보고. 그리고 필체 관련된 이쪽 거, 슬라이드로 이쪽 보여주십시오. 왼쪽 거? 예, 왼쪽이 확대했어요. 이종찬 위원님이 평가하신 평가표에 있는 숫자와 과거에 이종찬 회장님이 쓰셨던 문서의 필체 자체가 다릅니다. 1도 그렇고 2도 그렇고 지금 쓰인 날짜 기록한 다릅니다. 기억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보시면은 연필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평가표들은 김영석 관장 대상 평가표들은 볼펜으로 덧쓴 흔적도 있어요. 예. 정말 엉망입니다. 낮은 점수에서 높은 점수로 바뀐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회장님께서 이 최종적인 점수표에 서명을 하기가 어렵다. 부정의 정황이 있기 때문에 서명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이게 그냥 처리가 됐습니다. 이게 만약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만약에 신입사원을 뽑는 자리에서 그렇게 됐다면 이거 채용비리라고도 분명히 얘기할 수 있을 수준에서 이런 의구심이 많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2분, 3분 더 쓰겠습니다. 제가 제보수 그러면 2분 더 쓰겠습니다. 아니 너무 그러세요? 2분 더 드려? 예. 아니, 지난번에 3분 주셨는데 아니 왜 뒤에 기다리는 사람 앞분에 이렇게 네, 맨 앞에 있는 분들은 알겠습니다. 시간 많이 쓰면 네. 뒤에서 많이 기다리는 일단은 익명 처리된 독립기념관장 후보 면접 심사 평가 결과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게 만약에 이종찬 회장이 제척이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됐거나 둘 다 적용이 되지 않아서 참여를 했을 때를 가정한 겁니다. 이종찬 위원장이 제척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 4등과 5등을 했다는 사람들의 점수 중에 하나가 78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3순위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김영석 관장의 선임 과정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 임명은 잘못된 거다라고 이 효력 정지를 신청하고 무효 신청을 했는데 4등이고 5등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무효화된 게 있습니다. 그것 자체도 다시 검토가 돼야 된다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독립기념관장의 이 검토가 될 사람들이 바뀔 수 있었다는 거고요.
이 절차에 보면은 김영석 관장 임명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측에서 미리 준비한 임치위원 명단을 종용해서 추천 권한도 침해했고요. 그리고 제척의 기준에 있어서도 누군 제척되고 누군 제척되지 않았고요. 이거 점수도 더 씌워져 있고 분명히 연필로 적었는데 펜으로 되어 있고 글씨체마저 다릅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이거는 분명히 다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이종철 회장이 당시 요청을 했음에도 그냥 진행이 됐고요. 이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 보훈부 장관님 이 내용 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처음 듣는 부분도 네. 있죠. 국정감사라는 곳에서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얘기가 나온 거니까 분명히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이 내용이 정말 뭔지 이거 밝혀내야 될 것 같고요. 이종철 회장님께서 혹시 답변하지 못하신 게 있으시면은 지금 답변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만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사실이 하나도 공정치를 않아서 제가 이 국가의 공모제도를 완전히 문란시킨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고 공모제도라는 것은 말하자면 공정한 인사를 뽑으라는 얘기인데 이게 공정치도 않고 완전히 이게 짜고 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제가 이렇게 사법 처리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수사를 좀 해달라고 제가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자, 왜? 알겠습니다. 회장님 위계에 되고요. 의한 예. 공모제도, 자, 국가 이게 장관님. 제도에 아니 문란을 예. 가져왔기 장관님이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이거는 좀 답변해 확실하게 주세요. 좀 예. 밝혀달라고 네, 지금 제가 사실 요청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 장관님 답변을 해주세요. 대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혹 제기하는 거가 제가 아는 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그걸 설명해 주세요. 저희는 임치위에서 이런 것들이 결정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서 독립기념관에서 있는 DB 또 그 다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보훈부 그 임원위원들 그것까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임원 추천위원장이신가요? 오영섭 예. 위원장이? 그 지금 오영섭 정인이 그 우리 강북 회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예.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까? 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하세요.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는데. 아니 짧게 하세요. 짧게. 그 정부 측에서 핵심만 짧게 하세요. 미리 임원 추천위원을 선정해서 제시했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5월 21일 날 독립기념관 이사회에 들어가서 임원이 추천되는 과정을 제가 직접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때 전임 정권에서 그 관장 추천위에 임원들이 몇 명이 들어갔냐 확인해 보니까 7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도 그러면 똑같이 7명을 하자. 그래가지고 7명을 관장 추천 임원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7명이 누가 들어갈 것이냐 또 논의가 됐어요. 그래서 광복회장, 보훈부 국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짧게 해주세요. 예. 그 여성 치우가 또 한 명이 필요해서 여성 그 이사가 당연히 들어가게 됐어요. 나머지 한 명을 독립기관 이사들이 저보고 들어가라 그래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명은 인재풀에 있는 분들이 들어갔는데 그 인재풀은 전임 관장 때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자, 무슨 말씀입니다? 본인이 들어가지 말았어야죠. 아니죠. 그건 상관없는 겁니다. 자, 독립기념관 이사들이 저보고 들어가라 자. 그랬습니다. 예. 자 하세요. 자, 그래서 장관님. 임원추천위원회가 확인됐습니까? 구성이 될 때 그런 식으로 7명이 다 이사회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임원 추천위원이 7명이 위원이 결정된 겁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거기에는 정부에서 뭐 미리 뭐 임원 추천 대상자를 주었다든가 이런 건 전혀 있지 않은 알겠습니다. 얘기죠. 확인됐습니다. 예, 됐고. 그 장관님이 추가로 확인했습니까? 네, 지금 설명 들었는데 장관이 만든 목록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지금 당혹스러웠어요. 그래서 확인을 지금 요구했습니다. 네, 답변합니다. 여기에서 이사회 이사님들 일부가 여기 임치위원님으로 들어가셨고 독립기념관의 인재 DB에 있었던
분들 중에서 DB에서 몇 분이 임추위에 들어가셨고 국가보훈부의 당연직 분들이 이사회에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자, 독립기념관 이사회에서. 자, 알겠습니다. 제가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공모의 심사위원은 제가 생각하는데 독립기념관의 임무에 맞는 건가 안 맞는가를 제가 심사를 하는데 자, 회장님. 디자인 전공 회장님 무슨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도대체 왜 심사위원회에다 넣는 이유를 제가 자, 모르겠습니다. 회장님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유영아 의원님 이제 신문하실 순서인데 그 어떻게 할까요? 그 우리 오영섭 하실 겁니까? 누구를 하시겠죠? 김진? 제가 이것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자, 마이크 장관께 사실은 자, 마이크 끄. 이것을 제고해 마이크 달라고 저 요청한 사실도 그럼 있습니다. 저 다리를 마이크를 딴 데로. 자, 누구를 정인하시겠어요? 자, 개인정보보위원장님 좀 일어나 주시고, 쭉 우리 이종찬 회장님 오른쪽으로 자리 좀 옮겨 주시겠습니까? 저기 뒤에 좀 안내해서 오른쪽으로 좀 옮겨 주세요. 네, 오른쪽으로 좀 옮겨 주세요. 우리 유영아 의원이 좀. 일단 마이크 테스트부터 좀 하겠습니다. 키가 안 들리신다 그러니까. 지장이 많아서 미안합니다. 회장님 먼 길 오시게 죄송합니다. 혹시 청력이 안 좋으시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 테스트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정도 질문을 드리면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입니다. 이쪽 보세요. 저쪽으로 보십시오. 이쪽으로 보십시오. 지금 안 들립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아니 앉으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들리십니까? 예. 들리십니까? 네, 네. 예, 예. 앉으십시오. 조금 보좌를 받아도 되겠죠? 아, 괜찮습니다. 네, 네. 제가 천천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죠. 저는 대구 달서갑의 유영아 의원입니다. 네. 먼 길 오시게 죄송합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죠. 아마 저 화면의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회장님일 겁니다. 80년 4월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 겸 중앙정보부 서리로부터 중정 총무국장으로부터 임명받는 사진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시죠. 네, 저 사진은 제가 국가보위 질문을 사진은 드리고 아니고. 잠깐만요. 네. 회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답을 좀 구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두 번째가 이게 국가보위 입법회의입니다. 참여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당시 국가보위 입법회의가 입법한 입법 중에 대한민국 언론업체는 언론기본법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뭐 하도 많은 법을 했기 때문에 예, 그 특별하게 잘 통과됐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예, 예. 자, 다음 사진 보시죠. 혹시 이 사진 기억하시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2019년 4월 29일 날 사단법인 우남 김성숙 선생 기념사업회를 비롯해서 14개 독립운동가 후손 선양 단체들이 당시 이종찬 회장께서 강북회장 출마했을 때 강북회장 출마를 철회하라고 한 사진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습니다. 이미 청산됐어야 할 전두환 독재 잔당이 강북회장으로 출마하는 것은 선열들과 민주화 통일을 위해 헌신하신 많은 분들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저는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숙지시키고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얼마 전 강복회가 뉴라이트 기준 9가지로 제시했습니다. 그중에 한 개가 1948년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단체는 뉴라이트라고 규정했습니다. 맞습니까? 뉴라이트죠. 분명한 네, 뉴라이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십시오. 저게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98년도 강복절 사면 발표문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50주년을 맞이하여 건국 기념일이 8월 15일자로 이렇게 적혀 있죠. 다음 또 넘겨보십시오. 저게 이제 보면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대통령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98년 6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50주년 인터넷 홈페이지 인사 말씀에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로서 건국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지난 50년은 순환과 극복의 연속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건국 50년은 하나의 매듭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회장님 기준대로 강복회 기준했던 1948년을 건국절로 주장하는 자가 뉴라이터를 한다면 김대중 대통령과 당시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던 회장님도 그럼 뉴라이터입니까? 조영경하는 유영아 의원님, 네, 말씀하십시오. 건국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니 답변 마세요. 국가를 창건하는 국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하나는 겁니다, 국가를 회장님. 꾸미는 국가입니다. 제가 회장님한테 연설을 도대체 드리는 그걸 알고 것이 얘기를 하셔야죠. 아닙니다.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네. 아까 뉴라이터 아니 기준이 똑똑히 질문을 해야지. 제가 마이크. 똑똑히 말을 질문하고 삐뚤어서 질문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원래 목소리가 높이지 않습니다. 회장님께 청력이 약하시다 그래서 제가 당신이 목소리 알 만큼 나도 알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정인으로 나와 계십니다. 멈춰 회장님. 주십시오. 멈춰 주세요. 여러분이 나에게 증언을 요청하는 겁니까? 나에게 증언을 요청하는 겁니까? 기합을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무슨 기합입니까? 국정원장이 아니 정인이 어떻게 기합 보고 아니 질문에 답변만 하세요. 질문에 답변만 하시라 하세요. 자, 질문에 답변만 하세요. 아니 정인이 국회의원을 보고 당신이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참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유영아 의원님 다시 질의하세요. 질문하세요. 네, 존경하는 의원님, 위원장님. 아니요. 예, 질문에 답변 마세요. 제가 흥분해서 아니요. 자리 일어서서 저쪽에 일어서셔서 하시라고. 예, 제 증언을 마이크를 계속 듣기 드리니까 위한 예의를 갖춰서 증언을 질문을 하면 안 돼요. 해주셔야지. 아니 예의를 갖춰서 자리에 앉아드리고 마이크도 드렸는데 질문하는 국회의원을 당신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말씀하세요. 질문하세요. 듣기 거부하시겠지만 저도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질문을 올리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장이 지난 김영석 독립관장 면접 당시에 김 관장한테 일제시대 우리 국민의 국적이 어디냐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죠. 네. 그때 김영석 후보가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지만 그래서 망한 나라를 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대답한 거 기억나십니까? 국민의 일본의 국적이라는 요 말만 제가 들었지 그 후에 뒤에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 김영석 관장이 일본 신민이라고 얘기한 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일본 신민 그런 말은 들은 적이 없으시죠? 그게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신민인지 국민인지 하여간 일본 국민이라는 사실은 정확합니다. 예, 신민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예. 김영석 관장이 확인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여쭙겠습니다. 그냥. 네. 제가 김진 당시 강북회 부회장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당시 김진 부회장이 주택공사 감사와 사장으로 재직 중에 2번에 걸쳐서 사법 처리를 받으신 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김진 부회장뿐만 아니라 아니, 김정면 교수도 같이 추천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은 김진 부회장이 사법 처리를 받은 뇌물로 구속돼서 사법 처리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냐? 있습니다. 알고 있었죠? 예.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강복회와 독립후손과 후보 2분이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가 각하되고 기각된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저 회장님이 질문을 마치고 후보로 저 정인을 바꾸겠습니다. 자, 김진 부회장 앞으로 오십시오.
아, 제가 답을 해야죠. 아니요. 아니요, 다 제가 질문이 됐습니다. 마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강복 회장님은 저쪽으로 모시세요. 자, 국정감사가 어디 있어요? 질문만 해놓고 답을 안. 답하셨습니다. 아니, 질문 질문에 다 답을 하셨습니다. 하셨어요. 제가 여쭤본 거 예, 다- 질문에 답하셨어요. 답을 다 주셨습니다. 자, 강복 회장, 아니, 잠깐만. 해봤어요. 알고 저기, 있습니다. 강복 회장님 저 뒤로 모시러. 질문하고 답을 안 하는. 하셨어요, 답변을. 어디 있어요? 충분히 하셨습니다. 저 앞으로 좀 나오. 강복 회장님 저 뒤로 모시세요. 답답한 사람. 저 뒤, 아니, 자, 그 뒤쪽으로 저 잠깐 시간 스톱하고.